인생은 장엄한 교양곡과 같습니다.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 찬 경쾌한 일악장, 좌절과 고난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애절한 이악장, 그리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지난 날을 회고하며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장엄한 사막장,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이 잦아들고 고요함 속에서 삶의 마침표를 찍는 사악장까지. 각 악장은 서로 다른 멜로디와 리듬으로 연주되지만 그 모든 악장이 모여 한 편의 위대한 교향곡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이 끝날 무렵 우리는 지나온 삶의 여정을 되돌아봅니다. 마치 시간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잃어버린 시간, 놓쳐버린 기회, 그리고 이루지 못한 꿈들에 대한 회한에 젖어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회한 속에서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선택이, 만남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그 모든 것이 소중한 삶의 일부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옥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마치 거친 파도에 휩쓸리는 작은 조각배처럼 험난한 인생의 항해를 해온 할머니. 이제 삶의 황혼기에 접어든 할머니는 지난 날을 회고하며 깊은 회한과 깨달음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 속에는 가난과 희생, 헌신과 외로움, 그리고 늦은 후회와 깨달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족주의와 희생의 문화, 그리고 노년의 고독과 소외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간의 강물에 떠밀려온 옥순 할머니의 80년 인생 이야기가 담긴 조각배에 올라타 그 굴곡진 여정에 동행해 보시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 향해의 작은 등대가 되어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950년대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옥순은 태어났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난 옥순은 어릴 적부터 지독한 가난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습니다. 마치 척박한 땅에서 힘겹게 뿌리내린 잡초처럼 옥순은 가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났습니다. 옥순이 살던 집은 초가삼간, 비가 새고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낡은 오두막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얇은 이불 하나에 의지해 온 가족이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은 물론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했습니다. 언니들이 입던 옷을 물려받아 기워 입었고 신발은 닳고 닳아 구멍이 뚫리기 일쑤였습니다. 겨울이면 동상에 걸린 발가락이 가렵고 아파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난했지. 보리밥에 멀건 된장국만 먹어도 배부르다고 생각했어. 고기 반찬은 명절 때나 구경할 수 있었지. 옷도 언니들이 입던 거 물려받아서 기워 입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살았나 싶어. 하지만 옥수는 가난 속에서도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을 바라보며 희망을 잃지 않는 시인처럼 옥수는 가난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망을 키워나갔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들판에서 뛰어놀 때 옥수는 헌 책을 들고 다니며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옥수는 유난히 총명하고 영특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항상 1등을 도맡아 했고 선생님들의 칭찬을 독차지했습니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학교를 다니는 옥수는 또래 아이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옥순의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지식을 나눠주고 그 아이들이 자신처럼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면 가난도 배고픔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책 속에는 옥순이 경험하지 못한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었고 그 세상을 향한 동경은 옥순의 꿈을 더욱 키워주었습니다. 옥순에게 책은 세상과 소통하는 창이자 꿈을 키워나가는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러나 옥순의 꿈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할 무렵 옥순의 아버지는 병환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고 집안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몇 년간 계속된 흉년으로 인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옥순은 눈물을 머금고 학업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것은 옥순에게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 얼마나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아버지 원망도 많이 했지. 하지만 어쩌겠어.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나라도 돈을 벌어야 동생들 학교라도 보낼 수 있었으니까. 대신 옥수는 돈을 벌기 위해 읍내에 있는 방직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14살 어린 나이에 시작된 공장 생활은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 소음과 먼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노동이었습니다. 밤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동생들 생각에 눈물 찢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타지에서 혼자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는지 몰라. 밤마다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이불 속에서 몰래 울기도 많이 울었어. 그래도 어쩌겠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나 하나 고생하면 동생들이라도 학교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버텼지. 힘들 때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동생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신의 꿈은 포기했지만 동생들만큼은 자신과 같은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동생들에게 투영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번 돈의 대부분을 고향 집으로 보냈고 덕분에 동생들은 무사히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옥수는 자신의 꿈을 희생한 대가로 동생들의 미래를 밝혀주었다는 생각에 씁쓸함 속에서도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옥수는 중매로 만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집안의 빚을 갚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결혼만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에 결혼은 옥순에게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은 옥순의 친정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안 역시 빚에 허덕이고 있었고 옥수는 결혼과 동시에 시댁의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옥순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습니다.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험난한 산길을 걷는 것처럼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밭일과 논일에도 손을 보태야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옥순에게 가혹하리만큼 엄격했고 매일같이 눈칫밥을 먹으며 힘든 시집살이를 견뎌야 했습니다. 남편은 힘이 되어주지 못했고 홀로 시댁 식구들의 핍박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결혼 생활도 만만치 않았어. 시부모님은 어찌나 엄격하신지 매일 눈치 보고 살았지. 남편은 착하긴 했지만 시부모님 앞에서는 내 편을 들어주지 못했어. 혼자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 결혼 후 2년 만에 첫 아이가 태어났고 이후로도 옥수는 3명의 아이를 더 낳았습니다. 내 아이의 엄마가 된 옥수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자식들에게 바쳤습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 자식들에게 빛을 주는 촛불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옥순의 유일한 목표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아이들이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남부럽지 않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하며 자신의 몸이 부서져라 헌신했습니다. 애들 키울 때는 정말 정신없이 살았어. 새벽같이 일어나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챙겨서 학교 보내고 밭일 나가고 저녁에는 또 애들 씻기고 숙제 봐주고 재우고 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지. 그래도 애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 보면 힘든 것도 다 잊을 수 있었어. 그게 내 유일한 낙이었지. 자신의 삶은 뒷전으로 미룬 채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자신은 낡고 해진 옷을 입더라도 아이들에게는 새 옷을 사입혔고 자신은 굶더라도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밥을 먹였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는 밤새 간호했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구해주려고 애썼습니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옥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삶의 전부이자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만이 자신의 고된 삶을 보상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들이 학교에서 상이라도 받아오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지. 애들만 잘 되면 나는 다 괜찮다고 생각했어. 옥순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덕분에 내 자녀는 모두 무사히 성장하여 각자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마치 옥순의 희생이라는 걸음을 먹고 자란 나무처럼 자식들은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큰아들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여 승승장구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려운 관문을 뚫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습니다. 셋째 딸은 어릴 적 꿈을 이뤄 간호사가 되어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일을 하게 되었고, 막내딸은 옥순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뤄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자식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옥순은 큰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의 성공은 삶에 대한 보상이었고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애들이 다 잘 돼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지. 이제 나도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 그동안 고생한 거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지. 하지만 옥순의 바람과 달리 자식들이 성공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삶은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마치 썰물처럼 자식들은 옥순의 곁을 떠나 각자의 삶 속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자주 찾아오지 못했고 전화 통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과 같은 특별한 날에만 잠시 들렀다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옥수는 텅 빈 집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집은 텅 빈 둥지와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북적이던 집은 이제 적막만이 감돌았고 옥수는 그 적막 속에서 사무치는 외로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애들이 바쁘니까 이해는 하지. 그래도 가끔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제는 나한테 신경 쓸 겨를도 없나 싶기도 하고 명절 때나 돼야 얼굴 한번 보는 게 전부니 이게 무슨 가족인가 싶기도 하고 전화라도 자주 해주면 좋으련만 그것도 쉽지 않은가 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동네 노인정에 나가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텅 빈 마음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외로움은 옥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들은 옥순에게 행복이었지만 동시에 후회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너무 애들한테만 매달렸나 봐. 내 인생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애들만 보고 살았으니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겠어. 다 지나간 일인데.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옥수는 이제 80세, 늙고 병들어 자신의 삶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그녀를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옥순에게 경제적인 지원은 해주었지만 정서적인 지지나 보살핌은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어머니의 외로움을 헤아리지 못했고 옥순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옥순은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자식들은 옥순을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옥순에게는 그것이 마치 버려지는 것과 같은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애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낼 때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 물론 애들 입장도 이해는 해. 바쁘게 사는데 나까지 돌볼 여유가 없겠지.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아린 건 어쩔 수 없더라고. 내가 애들한테 짐이 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옥순에게 뼈저린 후회와 늦은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옥순의 지난 삶을 비추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자식들에게 바쳤지만 정작 자신이 늙고 병들었을 때는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옥수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자식들에게 짐이 된 것은 아닌지,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던 것은 아닌지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애들한테 너무 많은 걸 쏟아부은 게 잘못이었을까? 내 인생을 좀 더 생각했어야 했는데, 나 자신을 좀 더 돌봤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미 늦었는데. 요양원의 차가운 침대에 누워 옥수는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들은 옥순에게 행복이었지만 동시에 후회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던 것은 아닌지, 자식들에게 짐이 된 것은 아닌지 자책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쏟아부었던 사랑과 헌신이 오히려 그들에게 부담을 준 것은 아닌지,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친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애들한테 너무 의존했던 것 같아. 내 노후는 내가 준비했어야 했는데 애들한테 부담만 준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뿐이야.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 인생을 살았어야 했는데 내 꿈을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치 시들어가는 꽃에 마지막 물을 주듯 옥수는 자신의 남은 삶에 희망의 빛을 비추고자 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취미 활동을 하며 남은 인생을 즐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시간과 건강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늙고 병든 모습을 보며 깊은 슬픔과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하겠어. 그냥 남은 시간이라도 편하게 지내다 가야지. 애들한테는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저 조용히 눈 감는 날만 기다릴 뿐이야. 옥수는 요양원에서 다른 노인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삶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옥순과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는 옥순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사연 들어보면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 다들 자식들 잘 되라고 고생고생해서 키웠는데 늙고 나니까 이렇게 요양원에 와 있는 거지. 우리네 인생이 다 그런가 봐. 어느 날 옥수는 요양원 프로그램 중 하나인 자서전 쓰기 시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글로 써내려가면서 옥수는 잊고 있었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꿈 많았던 어린 시절,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소망, 방직 공장에서 일하던 고된 시간들, 결혼 후 시집살이와 내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자식들의 성공을 보며 느꼈던 기쁨과 보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와 회한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내 인생이 참 굴곡이 많았어. 그래도 애들 넷 다 잘 키워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 보면 그나마 위안이 돼. 내가 헛살지는 않았구나 싶기도 하고, 자서전을 쓰면서 자신의 삶이 비록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 안에는 사랑과 헌신, 그리고 희망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이 자식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애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애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 후회는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애들이 잘 살고 있으니 그걸로 된 거지 뭐. 옥순 할머니는 여전히 요양원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자식들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만남은 짧고 형식적입니다. 옥순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옥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헌신과 희생이 과연 진정한 사랑인지,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옥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먼 훗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옥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진정한 행복과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